나는 막내 며느리를 모질게 괴롭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평생 가슴에 묻고 살려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지만 혹시 저와 같은 실수를 하는 분이 계실까봐 용기 내서 고백하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 62살, 세 아들을 둔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미워했던 막내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제가 짐승보다도 못했어요. 어떻게 그런 며느리를 그렇게 괴롭힐 수 있었는지. 일부 완벽해 보이지만 이상한 며느리. 처음에 막내 며느리 지민이를 만났을 때는 정말 괜찮은 애라고 생각했어요. 키도 크고 예쁘고 좋은 대학의 공무원, 무엇보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우리 아들이 챙길 처가가 없다는 게 좋았어요. 첫째, 둘째 며느리들도 다 좋지만 막내 며느리가 제일 조건이 좋았습니다. 아, 우리 막내가 복이 있나 보다 싶었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다른 며느리들은 시집와서 시어머니 입맛 맞추려고 난리였는데 지민이는 달랐어요. 첫 번째로 이상했던 건 음식이었어요. 지민아, 미역국 끓였다. 얼른 와서 먹어. 어머니 죄송해요. 아침은 따로 준비해 왔어요. 그러더니 뭘 꺼내는데 초록색 주스더라고요. 야채를 갈아 만든 건지 정말 이상한 색깔이었어요. 저는 아침에 이것만 마셔요. 몸에 좋거든요. 몸에 좋기는. 시어머니가 해준 미역국은 몸에 안 좋다는 소리네요. 그날부터 지민이의 이상한 행동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헬스장을 가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1:1 개인 트레이닝을 받더라고요. 한 달에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50만 원이에요. 지민아, 그렇게 돈 써가면서 운동할 필요 있어?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프면 더 돈 많이 들어요. 말대답도 그럴싸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먹는 것도 정말 까다로웠어요. 제가 정성껏 해준 밥상은 거들떠도 안 보고 매일 샐러드만 먹어요. 그것도 유기농 채소로만 만든 거. 지민아, 어머니가 해준 김치찌개 좀 먹어봐. 너 좋아한다며? 어머니, 죄송해요. 요즘 염분 줄이고 있어서요. 짜면 부종 생겨요. 염분이 뭐가 문제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먹고 살았는데. 물도 정말 별나더라고요. 냉장고에 비싼 생수만 잔뜩 채워놓고 정수기 물도 절대 안 마셔요. 지민아, 우리 집 물 깨끗한데 왜 굳이 그런 비싼 물을 사 마셔? 어머니, 좋은 물 마시는 게 건강에 중요해요. 신장에도 좋고. 신장. 그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리고 영양제. 정말 어마어마하게 먹더라고요. 아침에만 알약을 10개도 넘게 먹어요. 비타민 오메가3, 마그네슘 뭐 이런저런 것들. 지민아, 그렇게 많이 먹으면 간에 안 좋을 것 같은데. 괜찮아요, 어머니. 다 천연 성분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거라. 의사가 추천했다고. 아픈 것도 아닌데 왜 의사가 영양제를? 처음엔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런가 보다 했어요. 건강에 관심 많고 자기 관리 잘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이기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부 갈등의 심화. 특히 가족 모임 때가 제일 문제였어요. 첫째, 둘째 며느리들은 가족 행사만 있으면 일찍 와서 음식 준비 도와주고 그러는데 지민이는 항상 늦게 오거나 아예 안 와요. 어머니 죄송해요. 오늘 PT 시간이라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어머니 필라테스 수업이 있어서 일찍 가야 할 것 같은데. 운동이 가족보다 중요한가요? 그런데 정말 화나는 건 함께 있을 때도 우리랑 따로 놀아요.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수다 떨고 있으면 지민이는 한쪽에 앉아서 핸드폰만 봐요. 지민아, 뭐 그렇게 열심히 봐? 운동 영상이요. 내일 할 운동 미리 공부하고 있어요. 가족끼리 모였는데 운동 영상을. 정말 가족이 소중하지 않은가 보다 싶었어요.
그리고 제일 속상했던 건 제가 해준 음식을 정말 안 먹어요. 다른 며느리들은 어머니 손맛이 최고예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하세요? 하면서 잘 먹는데 지민이는 한두 숟가락 먹고 배불러요 하고 젓가락 놓아버려요. 지민아 많이 안 먹었네? 더 먹어. 어머니 저 원래 적게 먹어요. 과식하면 소화도 안 되고. 과식이라고. 겨우 두 숟가락 먹고 과식이라고 하네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저도 서서히 지민이가 미워지기 시작했어요. 이 애는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구나. 시어머니가 해준 음식도 제대로 안 먹고 가족 모임도 소홀히 하고 첫째, 둘째 며느리들을 좀 배워야지.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작년 추석이었어요. 온 가족이 모두 모인 자리였죠. 첫째, 둘째 부부들도 오고 아이들도 와서 정말 북적북적했어요. 저는 며칠 전부터 준비했어요. 전도 부치고 갈비찜도 하고 송편도 빚고. 특히 갈비찜은 지민이가 좋아한다고 해서 특별히 신경 썼어요. 고기도 좋은 걸로 사고 양념도 정말 정성껏 했죠. 이번엔 지민이가 맛있게 먹겠지?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하는데 지민이만 혼자 도시락을 꺼내더라고요. 지민아 뭐야 그게? 어머니 죄송해요. 미리 준비해온 거예요. 도시락 안에는 채소 샐러드하고 삶은 닭가슴살 그리고 현미밥 조금. 다른 가족들은 다 제가 정성껏 차린 음식들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지민이만 혼자 그 도시락을 먹고 있으니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지민아, 어머니가 갈비찜 특별히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정성껏 했는데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요즘 식단 조절하고 있어서 기름진 음식은 좀. 식단 조절? 온 가족이 모인 명절에 시어머니가 해준 음식은 안 먹고 혼자만 따로. 그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지민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름지고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먹고 있다는 거야?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뭔데? 가족들이 다 모인 명절에 혼자만 따로 먹으면 되니? 다른 가족들도 다 우리를 쳐다보더라고요. 분위기가 정말 어색해졌죠. 형수 먹는 신용이라도 하세요. 큰아들이 말했지만 지민이는 죄송해요만 계속 반복하면서 자기 도시락만 먹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야, 너 정말 이기적이다. 자기만 생각하고 사는 거야? 가족들이 다 함께 먹자는데 혼자만 따로 먹으면서 무슨 며느리야? 첫째, 둘째는 시어머니 음식 잘 먹는데 너만 왜 이래? 그때 지민이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미안하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앞으로는 가족과 함께 먹어. 그 이후로 지민이는 더 조용해졌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묵묵히 자기 일만 하더라고요. 3부 계속되는 괴롭힘. 추석 사건 이후로 저는 지민이를 더 심하게 대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제가 미쳤었나 봐요. 매번 다른 며느리들과 비교했어요. 지민아, 첫째 며느리 좀 봐. 맨날 시어머니 안부 물어보고 반찬도 해다 주고 그러는데 넌 뭐해? 둘째 며느리는 명절 때마다 일찍 와서 준비 도와주는데 넌 언제나 늦게 와? 그리고 친구들 동네 사람들에게도 지민이 욕을 했어요. 우리 막내 며느리 참 별나요. 자기 몸만 챙기느라 바쁘다니까요. 시어머니가 해준 음식도 제대로 안 먹어요. 요즘 애들이 다 그래. 운동한다고 맨날 헬스장만 다니고 가족 모임도 소홀히 하고. 지민이의 남편 제 막내 아들한테도 말했어요. 태연아, 너 마누라 좀 단속해. 너무 이기적이야. 자기 건강만 챙기고 가족은 뒷전이고. 다른 형수들 좀 보고 배우라고 해. 그런데
태연이는 항상 지민이 편만 들더라고요. 엄마, 지민이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건강 관리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아들까지 며느리 편만 들고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지민이는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살았어요. 유기농 음식, 비싼 생수, 운동, 영양제. 그리고 우리 가족 음식은 여전히 거의 안 먹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민이가 너무 마른 것 같더라고요. 원래도 날씬했는데 점점 더 말라가는 것 같았어요. 지민아, 많이 마른 것 같은데 괜찮아? 네, 괜찮아요, 어머니. 운동 효과인 것 같아요. 운동 효과치고는 너무 많이 마른 것 같았는데. 그리고 가끔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욱, 욱, 토하는 소리 같았어요. 지민아, 괜찮아? 네, 괜찮아요. 좀 속이 안 좋아서. 속이 안 좋다고. 그런데 병원엔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상한 건 지민이가 자주 외출을 했어요. 어디가?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볼 일이 뭔지는 절대 안 말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올 때마다 좀 지쳐 보였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지민이를 의심했어요. 남자라도 만나는 건 아닐까? 아니면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는 건가? 가족에게는 관심 없고 바깥 일만 신경 쓰는 건가? 그런 생각들만 했어요.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왔어요. 사부 충격적인 진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월요일이었어요. 저는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야 해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만성심부전 환자예요. 5년째 투석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날 투석을 받다가 갑자기 혈압이 떨어졌어요. 머리가 핑 돌면서 의식을 잃었죠. 다음에 깨어났을 때는 응급실이었어요. 어머니 깨셨어요? 태연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태연아, 여기가 어디니? 응급실이에요. 투석센터에서 연락 와서. 그때 옆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민이 목소리였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지민이가 있는데 왜 병원 가운을 입고 있지? 지민아, 너 왜 그 옷을? 어머니. 지민이가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환자 보호자분들이시죠?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의사 선생님이 저희를 진료실로 데려갔어요. 어머니 상태가 좀 심각합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투석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신장 이식을 고려해 봐야 할 상황입니다. 신장 이식.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다행히 가족 중에 기정의사를 밝혀주신 분이 계셔서 이미 1년 넘게 준비해 오셨어요.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된 기증자는 정말 드물어요. 기증자? 누가? 선생님. 기증자가 누구죠? 의사 선생님이 지민이를 쳐다보더라고요. 막내 며느님께서 어머니를 위해 1년 넘게 준비해 왔습니다. 완벽한 체중 관리, 근력 강화, 식단 조절, 신장 기증을 위한 모든 과정을 거쳤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 지민이가 신장 기증? 1년 넘게. 지민아, 이게 무슨 소리야? 지민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말씀드리지 못해서. 남편 통해서 어머니가 투석 받으신다는 거 알았어요. 1년 전부터 준비했어요. 그때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지민이의 모든 행동들, 유기농 음식, 비싼 생수, 매일 하는 운동, 영양제, 식단 조절, 모든 게 저를 위해서였어요. 신장 기증을 위한 준비였던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계속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신장 기증자는 완벽한 건강 상태를 유지해야 해요. 체중 관리, 근력 강화, 염분 조절, 단백질 관리. 지민 씨가 하신 모든 것들이 바로 그 준비 과정이었어요. 유기농 음식, 좋은 영양소를 위해서, 생수, 신장에 좋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 운동, 수술 후 회복을 위한 체력 만들기, 영양제, 신장 기능 최적화를 위해서, 그리고 제가 해준 음식을 안 먹었던 이유, 염분이 많으면 신장에 부담이 되거든요. 기증 전에는 특히 조심해야 해서. 정말 죄송했어요, 어머니. 추석날, 혼자 도시락을 먹었던 것도, 가족 모임을 피했던 것도, 자주 외출했던 것도, 모든 게 저를 위해서였어요. 병원 검사 받으러, 의사 상담 받으러, 수술 준비하러. 그 순간, 정말 땅이 꺼질 것 같았어요. 제가 뭘 했던 거죠? 1년 동안 자기 몸을 바쳐서 저를 구하려던 지민이를 저는 이기적이라고, 가족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민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이해해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으니까 오해하실 만했어요. 지민이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눈물을 흘렸어요. 1년 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시어머니한테 미움받으면서도 묵묵히 준비해왔던 거예요. 오부 수술과 회복. 수술은 일주일 후에 하기로 했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지민이와 제대로 된 대화를 했어요. 지민아, 왜 말하지 않았어? 어머니가 거절하실까 봐 무서웠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걱정할까 봐서요. 1년 동안 정말 혼자서 준비했어? 네.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받고 식단도 영양사 선생님께 배우고 운동도 전문 트레이너한테. 모든 게 저를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돈은 어떻게? 제가 적금 깨고 부업도 하고 지민이가 자기 돈으로 모든 걸 준비했던 거예요. 그 비싼 PTB 영양제가, 병원비, 수술 전날 밤. 지민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사실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수술도 무섭고 어머니가 미워하시는 것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아프신 걸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런 며느리를 제가 어떻게 그렇게 대했을까요? 지민아, 고맙다. 정말 고마워. 어머니, 가족이니까요. 수술 당일 온 가족이 모였어요. 첫째, 다른 며느리들도 와서 지민이를 격려해 줬어요. 동서, 정말 대단해요. 우리도 몰랐어요. 이런 준비를 하고 계셨다니. 그제서야 다른 며느리들도 진실을 알게 된 거예요. 수술은 8시간이 걸렸어요. 정말 긴 시간이었죠. 가족들이 모두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어요. 괜찮을까요? 지민이, 아무 일 없겠죠? 다행히 수술은 성공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수술 잘 됐습니다. 둘 다 건강하세요. 그 순간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회복 과정에서 저는 지민이를 정말 극진히 돌봤어요. 병원에서도 지민이 침대 옆에서 밤새 지켜봤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프시면 간호사 불러드릴까요? 지민아, 넌 쉬어. 나는 괜찮다. 지민이가 회복하면서 저도 새 신장으로 건강해졌어요. 투석도 안 받아도 되고 몸도 훨씬 가벼워졌어요. 정말 새로운 인생을 얻은 기분이었죠.
퇴원하는 날, 지민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건강해지셨네요. 응, 지민이 덕분이야. 앞으로는 어머니 음식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지민이 좋아하는 음식 많이 해줄게. 육부 현재 그리고 후에. 수술한 지 이제 6개월이 지났어요. 지민이도 완전히 회복했고 저도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 이제 정말 모녀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지민이가 아침 준비를 해놔요. 이제는 온 가족이 함께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음식들로요. 어머니, 오늘 아침은 현미밥이랑 나물 무침이에요. 고마워, 지민아. 지민이는 여전히 건강 관리를 해요. 하지만 이제는 온 가족을 위해서예요. 어머니도 같이 운동하실래요? 그래, 같이 하자. 요즘은 지민이와 쇼핑도 함께 가고 요리도 함께 해요. 어머니, 이 나물은 어떻게 무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지민이도 해볼래? 네, 배우고 싶어요. 제가 지민이에게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파요. 1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혼자서 모든 걸 준비하면서 시어머니한테는 미움받고 가끔 지민이에게 물어봐요. 지민아, 그때 정말 힘들지 않았어? 괜찮았어요, 어머니. 이해해요. 하지만 내가 너무 심하게 했잖아. 지민이는 항상 그렇게 말해요. 이해한다고, 괜찮다고. 하지만 저는 알아요.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그래서 매일매일 지민이에게 고마워하고 있어요. 지민아, 고마워. 지민아, 사랑한다. 이런 말들을 매일 해주려고 해요. 앞으로는 지민이를 정말 잘해줄 거예요. 제가 받은 사랑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많이 사랑해줄 거예요. 지민이가 진짜 우리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아니, 처음부터 진짜 가족이었는데 제가 몰랐던 거죠. 칠보 시청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였지만 혹시 저와 같은 실수를 하실 분들이 계실까봐 용기 내서 말씀드렸어요. 가족이 이상하게 행동한다면 혹시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있을지도 몰라요.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먼저 대화해 보세요. 저는 1년 동안 지민이를 오해했어요. 이기적이라고, 가족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어요. 지민이는 저를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혹시 지민이 같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겉으로는 이상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사랑으로 지켜봐 주세요. 저희 가족은 이제 정말 화목해요. 지민이 덕분에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해요. 그리고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만약 여러분 중에도 지민이 같은 며느리가 계시다면 정말 복 받으신 거예요. 그런 며느리를 소중히 여기세요. 저처럼 늦게 깨달아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세요.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사연이 있으니까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신장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희망을 잃지 마세요. 정말 마지막으로 지민아 고마워. 사랑한다. 우리 딸.